잡스랑 연애. 잡스로전의 284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회만 더 하면 이제 300회네요. 300회. 300회면은 어떻게 몇 년이야? 1년이 52주니까요. 5, 6년 됐네요. 야, 진짜 오래됐네. 놀러 가자. 아니 뭐가 나와도 놀러 가자, 먹으러 가자. MT 가자, 나 같이. MT 가자. 야, 그래도 오랜만이네 이거. 그러네요. 그쵸. 한동안 안 했어. 맞아. 아니 왜 오늘따라 또 모자를 어색하게 밑에 패션이랑 너무 매칭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좀 늦어가지고 드라이를 못했어요. 앞머리 지금 거지존이어가지고 드라이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썼습니다. 머리를 죄송합니다. 지금 기르고 있습니까? 네, 이제 여자가 돼보려고요. 머리만 안 되는데. 길면 여자가 되나? 그냥 웃어야겠다. 아니 그렇잖아. 작가도 머리 길잖아. 여자잖아, 저쪽은. 저 녀석을 진짜. 우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등도 밀어줄 수 있어요. 벼랑 앞에서? 에? 제 함의를 잘 파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근 씨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춤을 췄어요 어디 방송에서? 방송에서. 야,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요즘 뭐 만능 엔터테이너야. 여기서 왜 안 하냐? 여기서 안 하고 여기는 춤추는 노래 부르는 그런 프로가 아니고. 아니 판 다 깔아드려요. 아니 뭘 깔아주는 게 아니라 뭘 큐해요. 여기서 내가 웃장 깔고 등장 받고 다 했잖아. 이게 아니. 다 한 거지. 그건 아름답지 않았잖아. 웃장 말고 춤을 춰줘. 아니야. 야, 춤추고 노래해서 번 돈으로 산 옷이나 자랑하고 여기서. 아니야. 이거 2년 됐어요. 2년 전에 산 옷입니다. 야 오랜만에 원래 이끈 형이 다 장원 형한테 이제 브랜드 공격했는데 그러게요. 오늘은 정말 공격하기 좋은 너무. 나 구찌야 이러고 그래서 그동안 구찌가 몇 개 써 있습니까? 지금 이 한복판에. 스 녹음 때 최대한 피했는데 옷이 자꾸 겹쳐서 오늘은 한번 입어야 되겠다. 네. 예상대로 들어왔는데요. 네, 데뷔를 해서 타격이 그렇게 심대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쉽군요. 네. 어쩐지 요즘 디자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리더군요. 또 패션 평가하셔. 입고 많이 구자의 구리- 구찌. 예. 구찌가 입구자인가요? 예, 예. 찬서 오랜만이다. 입구자에 찌찌찌. 야 요즘 안 하더라. 왜 쉬냐? 나 좀 풀어뜯어. 보니까. 입구자에 나올지 짜죠. 내가 입구 그래서 이제 찌찌찌라고 했는데. 찌찌는 원래 한자어예요. 찌찌. 나오고 찌찌. 나오고. 그래서 찌찌거든요. 좋다. 구찌 좋네요. 명품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스맨파라고 네. 네. 수우파 후속작이시죠. 남성 버전. 맞아요. 거기 나왔던 이제 프라잉 킹즈라는 팀이랑 같이 모바일 방송을 해서 거기서 이제 춤을 배웠습니다. 나 빼고 다 놀리는 거 아니죠? 와, 트릭스님한테 준비했어요. 아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그렇게 좀 셀럽들이랑 같이 하는 방송들을 많이 하면서 좀 재미도 느끼고 네. 한편으로는 또 부럽다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한 시대의 어떤 대세 그러게요. 내지는 이렇게 핫 이슈가 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는 게 또 네. 신기하면서도 또 부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맨파도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네. 어쨌든 오늘 다 잘 되는 모습 봐서 좋고요. 자, 네? 옷으로 그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구찌 이끈. 네. 우리 아가 발렌시아가. 야, 다들 뭐 잘 나가. 쿠팡. 김여성만 꾸준히 그지 같습니다. 폴로예요. 폴로 볼캡 요즘에 폴로 브랜드가 다시 떴잖아요. 그래요? 옛날 거 유행하면서 다시 네. 또 유행하고 있군요. 제 대학생 때만 해도 이 모자가 한 3만 원, 4만 원대였는데 요즘에 이 모자가 말했어, 99,000원이야. 아, 진짜? 엄청 비쌌어. 저도 이 어, 똑같은 얼마나 모델이 것 있습니다. 같은데? 여기 예뻐요. 베이지 색깔. 네. 아니 이거는 사실 스테디셀러라고 그러지. 꾸준히 인기 있는 아이템. 인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렇죠. 고정 아이템으로 많이 네. 있는 거지. 아울렛에서 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얼마? 네. 네. 아니 그리고 이 폴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그 폴로만 입잖아. 그 셔츠, 폴로 셔츠에 예. 그 면바지에 아직까지도 그냥 그렇게 입는 남자들은 그렇게만 피케 입어요. 셔츠. 근데 무난하잖아. 그렇죠. 그게 뭐 엄청 잘 입는다 느낌은 아니지만 또 못 입는다 느낌도 아니고 깔끔하게 입는 맞아요. 스타일이라서 소개팅 같은데 나가기도 무난하고 맞아요. 일도 처리 가능하고 소개팅 같은데 그 입고 나가도 나 여자들이 또 호감도가 나쁘지 않더라고. 이거 고백해야 되나? 네. 아침마당 룩 폴로룩입니다. 그렇구나. 나가기 그래. 전에 백화점 가서 폴로해서 자켓도요? 전부 다 전부 다. 전부 다 폴로로 맞췄습니다. 대소사룩이군요. 네, 그게. 대소사룩. 우리 40대 이상의 고객분들이 좋아하시는 폴로룩으로 준비를 그랬구나. 했었습니다. 네, 무난한 게 좋지. 네네네. 김효성 기자님 좀 쪼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 조끼 사러 가죠. 여기 인스타에 마트에서 할머니 쪼끼
이거 굉장히 진짜 탐났습니다. 이걸 입는 사람이 있구나. 저 샀어요. 샀어요. 집에서 입어요. 아하. 그 우리 어머님들이 고쟁이 바지라고 말하는 그 맞아요. 패턴이 들어가 있는 조끼네요. 저게 아예 김장 패션이라고 해서 팔아요. 이 안에 플러스에서. 누빔돼 있는 거죠. 누빔 완전 따뜻해요. 가볍고. 집에서 막 보일러 빵빵하게 틀기 지금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잠옷 위에다가 저거 입으면 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에서 이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도 저런 거 많이 입거든. 맞아요. 제가 방한 이 효과가 좋은가 봐. 남자는 짤짤이, 여자는 저거. 응. 입었을 때 따뜻하지만 꼴배기 싫은. 짤짤이가 아니라 깔깔이. 깔깔이. 아, 형 프로를 너무 많이 봤나 봐.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는다. 와. 야 이게 뭐지 예고한 듯이 탁 오, 튀어나오니까 오. 뭐라고 대응을 못 하겠네. 조금의 당황스러움이 없었어요. 네. 창수아 미안하다. 너 프로다. 너 프로도 본다. 너무 형한테만 얘기했지? 이런 거 안 한다고 안 프로 뜯고 이러지 마라. 아니. 야 분발 좀 해. 일 좀 해 너. 와가지고 웃고만 가고. 열심히 건드리겠습니다. 그래. 네. 그 지난 엄청 일주일 쪼네. 동안 뭐 다른 특별한 근황들은 없으셨죠? 있으면 안 될 것처럼 주문하세요.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아니 매번 뭐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서. 특별한 근황은 없었고 드디어 이제 공개를 해도 되는 그 절정에선 TVN을 외치세요. 제가 TVN 방송을 처음으로 나가지 네. 않았습니까? 오. 지금 드디어 이제 업로드되는 이번 주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9시 TVN 프로그램명은 70억의 선택. 70억의 선택. 네, 황재성 씨와 강수정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고요. 저는 중국 방송입니까? 쩌리. 제목은 70억의 선택. 중국은 15억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전세계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전 세계가 80억입니다. 그건 좀 이해해줘요. 지식이 짧은데 어떡합니까? 젠장 내 말은 무시했어. 방송이 이제 된다고요. 네, 70억의 선택 이번 주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9시고요. 유튜브에도 올라갈 예정인데 네. 지금 올라가는 첫 회 제가 등장하는 첫 회 방송은 이미 2주 전에 녹화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텍스! 아동풀이겠다. 옛날에 저 국민 영수증 나간다고 했을 때. 아니 SBS입니다. 정확히 SBS인가요? 네. 그때 장소희가 느닷없이 섹스를 외쳤었죠. 추억이네요. 똑같이 대응해 드립니다. 아니 TV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쉽네요. 2주 전이고 지난주에 녹화를 했기 때문에 이미 4주치가 녹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 2주치는 제가 처음에 나대지 말자 제 철칙이기 때문에 나대지 말자로 해서 아주 쩌리로 나올 겁니다. 네네네. 아주 쩌리로 나왔고 3, 4회부터 입을 조금씩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차근차근 아마 하면 돼요. 시청률 자체가 조금 낮게 나오는데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프로그램 때문에 미르미디어의 측면 승부를 하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2주 차째 지금 이동영이 네.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아. 조롱하고 저주하고 네. 지금 잘 되겠네요. 시청률이 0.4%더라고요. 그 네. 얘기를 굳이 찾아봤다는 거 아니야? 0.4% 나오는 방송을 나가겠다고 여기를 때려치고 나갔다면서. 심지어 0.4인지는 저는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나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동영이 형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억울했던 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동영이 형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뭐 팟캐스트 유튜브가 뭐 TV로 나가는 뭐 중간다리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EJ 다 돌려 보십시오 처음부터. 왜요? 야 여기서 잘하면 TV 라디오 나갈 수 있는 거야. 야 여기서 잘해야지 막. 그래 여기서 방송 준비 절차해라고 몇 번을 맞아. 수차례 얘기했는데 갑자기 내가 거기 나간다니까 여기 뭐 징검다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본인 YTN을 EJ 팟캐스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야 거기 가서 말해라. 장소희도 참 찌질한 게 여기서만 그렇게 세게. 앞에서는 좋아지고 있어요. 나 지금 되게 어이없어. 그렇지. 왜 여기서 저지랄이지? 안 듣잖아. 그것도 카메라 보면서 얘기했어. 여기서만 얘기합니다. 또 내일 오전에 올해를 만나면 또 각듯이 인사드릴게요. 네. 자 어쨌든 한 번 그렇게 배신하고 떠난 자는 끝까지 밟는다라는 신조가 또 있으신 분이니까 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억의 선택이라는 제목인데 70인의 선택도 받지 못했다고. 야 조롱을 조롱하기 쉬운 제목이긴 하다 근데. 네. 어쨌든 여러분 재밌게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요즘 이동영 그 사장님이 미드미디어 사장님이 좀 우울하시거든요. 그분도 우울하신 이유가 지상파의 부름을 받지 못해서거든. 근데 창석이가 나간다니까 배가 아파. 그러게요. 흐름은 뉴 미디어로 갔어도 그래서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TVN에 내가 나가고 무시해. 있다라는 것이 또 그 당시에 어떤 나의 자존감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안 하던 거잖아요. 안 해봤던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맞아요. 뭐 정중하게 드렸어요. 요즘은 그 경계가 잘했어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상파에서 이제 공채가 돼가지고 거기서 방송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항상 사람들은 다른 걸 이야기해.
뭐 이렇게 케이블 하고 있으면 지상파 안 나오냐? 지상파 나오면 야, 요즘 팟캐스트가 대세인데 팟캐스트 안 하니? 그래서 팟캐스트를 했어. 그랬더니 야 요즘 유튜브가 대세인데 유튜브는 안 하니? 유튜브를 했어. 유튜브 했더니 다시 또 야 그럼 지상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지상파 왜 안 하니? 항상 내가 하고 있는 거 아닌 다른 거를 물어봐. 누가 그렇게 물어봐? 그 찜닭형? 오랜만입니다. 걔 물어보지 항상. 걔는 그런 스타일이지. 항상 그런 스타일. 아니 얼굴도 제가 모르는데 제 지인인 것 같은 느낌인데 얼굴도 몰라요? 얼굴도 모르죠 저는. 아니 근데 만나는 사람들이 할 말 없으면 꼭 그런 거 뭐 아, 지인들 그래? 만나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더 너의 활동 범위를 넓혀라라는 의미로 하는 건 알겠는데 항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에 따라가기 시작하면 맞아요. 우리 아빠가 요즘 저한테 그러거든요. 뭐라고 하세요? 지상파는 안 나오니? 그럼 제가 입을 막아버리죠. 뭐라고요? 불러야 나가지. 나이 40 여자 누가 불러? 막 이래가지면서. 네. 요즘은 그런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고 요즘 TV에서 예능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 출신들 네, 많잖아요. 김태호 PD가 또 저기 뭐야 여행 유튜버들 모아서 프로그램 만든다라고 곽튜브와 이제 하니까 빠니보트를 그리고 원지. 확실히 유튜브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그쵸? 요즘엔. 근데 그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유튜브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채널에서 활약이 뚜렷하기 때문에 거기 또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간혹가다 이렇게 여기저기 활동 범위를 넓혀가면서 유튜브 본업을 충실하지 않는 유튜버들이 가끔씩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진짜 욕을 먹고 확장성에도 확실히 좀 지장이 수명이 생기더라. 짧아지지. 네. 그 사람이 이제 유튜브에서 보여준 매력 때문에 지상파에서도 부른 건데 자기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 좋아하지 잘 알아요. 않거든. 네. 그럼 더 떨어지거든. 그러면은 사실 지상파에서 부를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누구든 듣고 자기 있나 거를 거의 없다? 아니 둘 다 사람 없는 데서 이렇게 세게 얘기하냐? 아니야 이 정도는 거의 없다한테도 대놓고 할 수 있어? 좀 껄끄럽겠네. 이건 팩트거든. 이건 팩트라. 이건 팩트거든. 말하기 쉽지 않겠네. 네. 근데 본인도 그걸 알아가지고 다시 시작했거든. 에이, 계속 네. 업로드하는 것 같던데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 아무래도 유튜브를 자기 1인 크리에이터가 다 기획하고 만들어서 편집해가지고 촬영해서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 근데 그거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방송은 출연하면 어느 정도 출연료가 보장이 되잖아. 근데 거기에 맛이 들려버리면 자기 컨텐츠 만드는 게 쉽진 않아. 그렇죠. 왜냐면 책임감도 뭐 온전히 져야 되는 거 아니고 일 처리도 그냥 내가 할 것만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오창석 씨 새로 나가는 프로그램 오창석 씨 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청률도 좀 오르고 사람들의 관심도 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많은 부탁드립니다. 70억의 네. 선택. 섹스. 그래도 이렇게 또 간만에 기회가 와가지고 또 이제 방송 나갔는데 웬만하면 사람들 많은 관심 받고 이러면 좋잖아요. 이렇게 잘 보는 사람도 없이 영수증처럼 끝나버리면 야, 좀 그렇다. 국민 영수증 시청률 얼마나 났나? 지금도 하지 않아요? 0.7보다 났나? 국민 영수증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어떻게 좋아한다해? 저 하차하고 바로 좋아한다요.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없어지면서 네가 하차한 게 아니라 네가 하차하고 없어졌어? 네. 그 순서 중요하거든. 제가 하차하고 중요하지. 그 다음에 없어졌거든요. 최근에 아, 시즌 2 시작했어요. 최근에. 아 진짜로? 제가 맞아, 알기로 맞아. 최근에 시즌 2 시작한 맞아, 걸로 맞아. 알고 있어요. 자 시청률 진짜. 0.4에서 0.5 나오네요. 그럼 이거보다 낫네. 여기 7인데.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시청률보다 사실 뒤에 이제 얼마나 유튜브에서 짠이나 재생이죠. 이런 게 네. 더 화제가 되느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 헐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가 과거 친구 14명에게 11억씩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 와. 그 2013년에 영화 그래비티에 출연했던 조지 클루니가 당시 출연료를 받지 않고 영화 흥행 수익에 따른 러닝 개런티만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 네. 이 영화가 대박이 나면서 수백만 달러의 금액을 이제 받게 됐는데 뜻하지 않은 돈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비티가 이렇게 잘 될지 몰랐나 봐. 그리고 조지 클루니가 그 그래비티에서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거든. 네, 초반에 조금 나오다가 뒤에는 약간 상상씬으로 출연을 해요. 네. 자, 이 뜻하지 않게 돈이 생겨가지고 이 돈을 친구들한테 베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여행 가방에 14개에 100만 달러씩 나눠 담고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가방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100만 달러면 얼마야? 하나로 이유를 14억? 그 정도예요. 지금 1,400원대로 떨어져서 11억. 그래서 이제 이유를 물어봤더니 35년 동안 날 도와준 친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마땅한 보답을 한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무명 시절 잠을 잘 소파를 내준 친구,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 친구, 도움이 간절히 필요할 때 도와준 친구, 오랜 기간 꾸준히 나를 응원해준 친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친구한테 그냥 친구는 아니지.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조지 클루니만큼 성공했다고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없습니다. 않죠. 기존의 조지 클루니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할 건데. 그렇지. 아 그래도 쉽지 않을 걸. 그럼. 그런가? 차라리 장원이 형처럼 시계를 사거나 차를 사지 친구들한테 이렇게 돈 주기는 쉽지가 않지. 그지? 그게 남지. 시계 같은 건 나중에 또 테크가 되니까 재테크가 되니까. 네. 자, 만약에 나눠주기로 선택을 했어. 네. 그러면 어떤 친구 이렇게 조지 클루니처럼 네. 정한다 그러면 어떤 친구에게 주겠습니까? 나에게 방송 기회를 줬던 사람들한테 줄 것 같은데요. 그렇지. 그 돈을 벌게끔 해준 사람들. 아유 뭐 부담스럽게 장소가. 나 이동형, 존나 크게 웃는다. 이동형, MC 장원. 아니 누가 먼저예요? 이동형이 먼저. 이동형이 먼저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동형 방송에서 장원 형을 만났으니까. 근데 어차피 금액이 똑같은데 뭐 순서가 뭐가 중요해? 금액이 다르게 그래도 준다고요? 섭섭해하는데. 금액 다르게 주면 장원 형 좀. 창서가 섭섭해한다. 치면 승부에서 씨발 너무 씹어. 장훈이 형 금액을 좀 더 많이 주고 싶어. 그래. 자기 TV 못 나가는 거 나 때문은 아니잖아. 자 어쨌든 울고 동영이 형, 싶은데 네가 뺨 때린 거지. 동영이 형, 장원 형은 고정값을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이제 상황을 만들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뭐 이름 밝힐 수 없지만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1,000만 원의 보증금을 준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에 뭐 30, 1,000에 40 이렇게 월세를 살 수 있으면 너가 이 1,000만 원은 까먹지 않을 거니까 내가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너 서울에서 정착하고 살아라. 질문. 네 꿈을 너 이어가라. 항상 실명 토크 하잖아. 네. 근데 이렇게 의롭게 좋은 취지로 돈을 꺼준 사람한테 왜 이름을 안 밝혀? 돈 빌려달라고 이 친구한테 연락할까 봐. 아 다른 사람들이 원래 이게 좀 있는 친구인가 보지? 할 말 없지. 예, 있어요. 원래 좀 있는 친구예요. 야, 반박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나오니까 김익근 그럼 내가 여기서 막 더 파내야 돼? 야, 받아들여야지. 살짝 들어갔어 입이. 그치. 아시옵자이. 보증금 1,000만 원 빌려준 친구. 와 진짜. 그 다음에 저 선거 때 좀 크게 좀 도움을 주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드리면 그분이 받을 수도 있는데 그분은 제 생각에 아마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그분의 이름을 어디 재단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계속 줄 것 같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네, 그분 한 명. 그분의 이름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또 돈 빌려달라고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4명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돈 많은 친구들이 많구나 주변에. 죽기 직전에 이제 멱살 끌어올려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있죠. 고마운 분들 있죠. 아 그렇군요. 자 묘성 씨 혹시 있어요? 저요. 생각이 딱 났습니다. 진지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저 때문에 캠프 끌려온 저희 직원 2명. 그러니까 한 명씩 이렇게 2명 주고요. 네. 그리고 생활이 조금 요즘 어려운 친구가 있어서 제 친한 친구 1명. 그러니까 저한테 어떻게 잘하고 못할 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줄 것 같은 느낌. 네네네. 아 그리고 고마운 사람 1명 있습니다. 강성범. 에이 뭐 돈 안 생기니까 준다고 해야죠. 이거는 어차피 가상현실이니까 그쵸. 뒤에 이제 뒤에 평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예, 어차피 말뿐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괜히 진실로 얘기했다가 사실 그런 돈이 진짜 내 수중에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욕만 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요. 현실적 판단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맞아 옛다 MC 정원 하나. 그렇죠. 엠자기획의 예쁘다. 사장이니까. 그렇죠. 자 악사마 어디로 갑니까? 저는 일단 결식 아동 돕고요. 친구라고 했잖아. 친구. 아 친구요? 아 지금 근데 사람을 특정했는데 결식 같은 거 하면은 결식 아동 너무 돕고, 많잖아요. 사랑의 열매 드리고 뭐 이렇게 유니세프 보내고 이러고 싶은데. 친구. 지인. 일단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게 친구가 없어요. 줄 사람이 없어요. 아 그래도 고마웠던 사람 친구가 아니어도 지인 중에 고마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누구 한 명을 챙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4분 드릴게요. 아 진짜 짜증나네. 진짜. 준다고 해도 짜증나네. 안 받을 거야? 그게 성의 없이 방송할래. 아니 진짜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야 나 여기서 자신 있게 안 받아 씨발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생길까봐 말 못하겠어. 혹시라도 생길까봐. 마음 바뀌기 전에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 0.001%의 아, 가능성이라도 야 포기하기가 쉽지 않네. 기분은 나쁘지만 받을게. 야 나는 이 방송을 생각해서라도 웃기려면 안 받아 씨발 해야 되는데 야, 이게 목이 턱 걸리네 이게. 다 방송에 야, 증거로 형, 남는 거거든. 형은 줄게. 어? 형은 줄게. 내가 성공하면. 얼마? 얼마를? 아니 여기 나와 있는 돈은 11억. 이만큼 벌면 진짜 희망이 없구나. 줄게. 알았어 그렇게 좀 받을게. 안 받을 이유는 안 없어요. 받을 일은 없잖아. 안 받을 세금 다 일은 떼고 없잖아. 주세요. 본인이 떼고 주세요 세금을. 알겠습니다. 네. 장원 형 누구 갑니까? 저요?
저 일단 원태는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저 새끼는 긴 말이 존나 나올 것 같아. 아 그래요? 아니 성격상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심지어 이 돈을 나눠주는 작업도 원태형이 할 것 같아. 원태 제가 명단 치러서 와. 명단도 원태한테 취급할 것 같아. 잘 보냈냐 원태야 이러면서. 나 지금 고르지 못하겠어. 원태야 네가 좀 골라주면 안 되겠니라고 할 것 같은데. 그리고 한 명은 네가 갖고. 그러면 그러네요. MC 장원이 누구한테 줄지는 실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중에 명단 제출하세요. 작가님 있습니까? 저는 친구는 좀 생각 안 하고 일단 이모는 드려야 될 것 같고. 아, 가족 갑니까 가족? 네, 이모 가족으로 따지면 이모 다음에 제 동생. 그리고 엄마 아빠는 네 엄마 아빠 그리고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이걸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김묘성 기자님. 왜요? 왜요? 아 다들 왜 이렇게? 제일 아니 없어 아니 보여요? 좀 사입으라고. 제일 없어 보여요? 마트에서 옷 사입지 말라고. 그건 아니고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게 기자님을 알게 돼서 이 일을 그쵸, 하게 그쵸. 됐잖아요. 네. 근데 전 진짜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뭔가 어쨌든 이쪽으로 인도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되게 마음에 항상 마음이 있었고. 그동안 돈은 내가 다 줬는데. 저는 그럼 MC 장원 진짜. 빼고 MC 장원 빼고 여기 박지일 작가 넣겠습니다. 야, 나 빼고 여기 다 4명 다시 중에 해주세요. 4명 중에 오창석 심지어 김익근까지 나 준다는데 소개는 한 번 했고 18 돈은 매달 줬는데. MC 장원 아까 아니. 거기서 빼주세요. 아니 사장님은 늘 돈이 많아 보여. 11억은 없어. 11억도 없어? 그래서 저는 김묘성 기자님. 이야. 아유 낯간지럽게 진짜 다들. 아유 결시가동 도와요 다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어차피 뭐 상상인데 상상만으로도 재밌네. 네. 이런 그렇죠. 돈이 뭐 생길 일은 없는데 우리 인생에 왜 아니지? 없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되지. 맞아, 있을 사람들 수 있지. 몰라요, 뭐 진짜. 사람 이름 아 근데 모르는 거야? 이것도 MBTI 그런 거 있더만. 뭐야? 이런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 게 있고 이런 상상을 왜 해?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솔직히 저 왜 해? 현실주의자라서 왜 해가 더 이게 있는 거야. 저도. 나는 상상하는 게 취미인데. 이런 상상도 해요. 나는 뭐 돈이 혼자- 많이 생기면 뭐. 나는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항상 상상해요. 자위도 상딸만 하잖아. 그지. 상상 딸만 하지. 어릴 때는 이제 글자를 보면서 글딸을 아유, 쳤거든. 책 읽으면서 책딸. 영상은 나의 상상보다 덜 자극적이야. 상상 얘기해서 갑자기 딸로. 그래서 내가 옛날에 여자친구들 사귀면 여자친구들한테 항상 지적받았던 게 내가 이제 상상하다가 혼자 피식거리고 웃으면 또 혼자 상상하지? 맨날 이 지적 당했거든. 저는 저도 이런 거 과거에 많이 만났던 남자친구가 뜬금없이 그때 되게 서로 다 돈이 없을 때거든요. 근데 너무 그때 너는 뭐 로또 1등 당첨되면 어디에 쓸 거야?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물어봤었어요. 아우. 근데 너무 싫은 거야 나는. 나도. 오히려 현실이 더 막 눈앞에 보이고 하니까 그런 질문 받는 게 되게 싫더라고요. 근데 나는 상상의 소재가 그렇게 약간은 좀 황당한 현실에 없을 법한 걸 상상하는 게 아니라 내 일에 관련된 걸 상상하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면 그게 잘 됐을 때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 뭐 이런 거 상상하는 거 그거는 좋아하지. 좋은 거. 아니면 그거는- 무대 위에서 저는 심지어 뭐 컨텐츠 찍을 때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요. 이렇게 사람 앉아 있는 위치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상상해. 나는. 그건 약간 청사진 같고. 근데 이제 그 뒤에 사람들의 반응까지도 이제 넘어가니까 그건 상상이지. 그러네. 그런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자, 창석 씨는 상상하는 거 좋아하죠? 저도 좋아하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여자친구한테 혼자 왜 웃냐고. 음. 내가 혼자 드립을 치는 그런 상상을 가끔씩 할 때도 있죠. 어허. 또는 원래 그냥 웃겼던 걸 혼자 다시 생각할 때도 있고. 그건 그냥 자아도취잖아. 상상해. 아니야 다른 사람이 웃겼던 거. 네가 웃긴 거 상상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웃긴 거 상상도 하죠. M장도 그러잖아요. 형 댓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도 자아도취 아니야? 그지? 나 재밌다고만 얘기하니까. 그 댓글에서 그 댓글에서 내 칭찬만 하니까. 김이그 싸가지 없어요도 있다. 그 상상 속에. 그러면서 씩 웃고 씩 웃고. 행복해 하고. 나랑 똑같이 생각하다니.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큰 돈이 아니더라도 다들 뭐 주변의 사람들과 뭐좀 나눌 수 있을 만한 행복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남기면서 오프닝 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설로 넘어갈게요. 아침 피로 극복
한우한왕 코어업 광고입니다. 코어업 재구매 고객분들의 공통적인 후기는 아침에 피로가 줄어서 개운하다입니다. 코어업의 이런 효능은 블랙마카, 멀티비타민, 아연, 아르기닌의 조합이 피로 회복과 활력 충전을 한 번에 도와주고 동시에 면역까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두 알로 활력 넘치는 아침을 느껴보세요. 검색창에 코어업 검색하세요. 자, 여러분들 꼭 길거리에서 만나면 하루 두 알을 외쳐주세요. 자, 하루 두 알 코어.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두 알만 챙겨 드시면 웬만한 그 잔병치레는 그냥 뭐 없이 넘어가실 수 있을 패스. 것 같다는 생각이. 저 감기 안 걸린 지 되게 오래됐어요. 큰 병은 계속 걸리는데 감기는 안 걸려요. 비타민으로 막을 수 없는 병이거든. 그치. 통풍이나 뭐 대상포진 이런 거는 그 비타민으로 막을 수 없는 병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잔병치레 많으신 분들은 비타민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코어 하루 두 알로 챙기시길 바랄게요. 피부의 변화를 만드는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로션입니다.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은 명품 화장품 갈색병 핵심 원료에 남자 얼굴에 꼭 필요한 핵심 기능이 더해진 프리미엄 올인원입니다. 피부 장벽을 근본적인 힘부터 탄탄하게 만들어 밝고 탄력 넘치는 명품 피부로 만들어 드립니다. 남자를 위해 만들어진 명품 갈색병 효과와 추가된 핵심 기능 로션 하나에 다양한 케어를 담은 올인원 효과와 6개월간 쓸 수 있는 넘치는 대용량까지 준비한 맨즈 브라운 올인원 로션 2개 구매 시 추가 할인과 파워바 무료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헤이브로 검색해서 갈색의 명품 효과 경험해 보세요. 갈색병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해외여행 갈 때 항상 부탁하는 그 ST 땡땡의 네. 갈색병 거기 들어가는 핵심 원료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피부 지키실 때 어떤 성분이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성분을 저렴한 가격에 대용량으로 준비했으니까 헤이브로 맨즈 브라운 올인원 로션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아직도 네. 그 카카오톡 추가하기나 자사몰에서 하면 이벤트나 뭐 쿠폰 할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꼭 자사몰 방문하셔서 구입 부탁드릴게요. 잡설 가겠습니다. 평범한 여자 직장인입니다. 남친이 절 다른 여자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2달간 무려 3차례나 그랬어요. 처음으로 이름을 잘못 부른 건 썸 타던 시기였어요. 첫 실수에 대해선 정식으로 사귀던 것이 아니니까 못 들은 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사귀고 난 후에 벌어졌어요.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점심 메뉴에 대한 이야기가 무르익던 중에 남자친구가 저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른 겁니다. 제 이름은 그가 부르는 여자 이름과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친은 회사 팀원과 업무 메시지를 하던 중에 실수를 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저는 틱틱거렸지만 넘어갔어요. 그런데 2번이나 이런 실수를 했음에도 남친은 또 이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지난주 남자친구와 호캉스를 갔어요. 저희는 침대에 누워서 다음날 조식을 먹으러 갈지 얘기를 하던 중에 남자친구가 또다시 전 여친 이름을 언급한 겁니다. 저는 화를 참지 못했어요.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반복하자 대체 그 여자가 누구야? 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제서야 남친은 전 여자친구 이름이야. 미안해. 라는 겁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직 만난 지 2달째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진지하게 말하고 헤어져야 할까요? 사실 이것 말고는 남친과 잘 맞고 애정 표현도 만족스럽습니다. 이거는 그냥 입에 붙은 거지 마음에 붙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3번이나? 카톡까지는 좀 심했다. 맞아. 말하면서 만약에 뭐 식사를 하는 네. 중에 이름이 잘못 나가거나 네. 뭘 하는 중에 이름이 잘못 나가는 건 괜찮은데 카톡에 이름을 잘못 적었다? 이거는 현재 다른 이성을 만날 확률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봐요. 아, 카톡까지. 네, 보내는 거는? 카톡은 카톡에선 실수하고 맞아, 맞아. 그러지 않거든. 네. 카톡은 실수하기 쉽지 않은데. 맞아. 말은 무의식 중에 나오지만 어. 이 카톡에 쓰는 거는 의식 중에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수하기가 쉽지 않은데 2명한테 보내거나 3명한테 보내면서 실수할 수는 있지. 이거는 바람을 필 확률이 좀 있다. 좀 알아보셔라. 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여자분들 생각은 어때요? 나 너무 너무 빡세. 나이브하게 생각했나 보다. 왜요? 나 그냥 진짜 실수라고 생각했거든. 어. 아니 다른 건 안 봐주면서 왜 이런 걸 봐줘요? 내일 아니니까. 아 그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좀 그러네. 카톡은 좀 아니다. 네, 저도 옛날에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옛날 남자친구와 채팅을 했었어요. 네. 채팅 그때 대학생 때예요. 네. 이상한 채팅 아니에요. 네이트온 뭐 네네, MSN 그런 이런 거 거야. 할 때네요. 네, 네이트온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잘못 부른 거야.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다른 여자랑도 채팅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뭐 자기 나도 아는 사람이랑 그 이름을 잘못 불러가지고 처음 너무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나한테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를 수 있지? 사귄 지 얼마 안 됐었고, 네. 근데 내가 그 오빠를 너무 좋아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또 그걸 모른 척했어? 넘어갔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넘어갔어. 있어요. 결국 안 좋게 헤어지긴 했는데. 네.
일단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직까지는 뭐 확실한 정황 증거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실수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는 절대 용서 안 되는 분위기네. 지금 부글부글 저는 끓고 있어. 이런 거를 당해본 적은 없는데 제 친구들이 이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대부분이 바람을 피고 있었거나 그런 경우였어요. 전 여친과 뭔가 관계가 네. 안 끝났거든요. 정확하게 딱 끊어지지 않은 관계 남친들이 이런 실수를 했던 게 있어서 네.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거 더군다나 확실히 침대에 표현해야지. 누워서 누워서 다음날 조식을 먹으러 갈지 얘기하던 중이라면 이렇게 얼굴을 근데 맞대고 있는데 전 여친과 사귄 기간이 길어. 한 뭐 3년 이상이야. 그래가지고 입에 붙었을 수 있잖아. 지금 여자친구는 아직 2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입이 있죠. 좀 이름이 입에 안 붙었고 단순히 그런 차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이해해줘야 됩니까? 오. 전 여친하고 사귄 기간이 긴 거는 이해는 해요. 물론 나 만나기 전에 일이니까. 네. 그렇지만 조심해야죠. 그쵸. 호칭은. 근데 사실 맞아. 저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제가 남자친구한테 제가 전에 뭐 나이가 있는 분을 만나서 그분에게는 오빠라고 하고 그 다음 남자친구는 동갑이라서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아 오빠라고 나했구나. 오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제가 너무 이게 입에 붙어버린 거예요. 오빠가. 그래서 그럴 수 있지. 너는 90이고 난 91이니까 나는 오빠가 어. 오빠라고 부르고 싶은가 봐 이렇게 하고 뻥을 썼었는데 네. 물론 이게 습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남자친구가 익숙하지 않아서 나오는 실수라서 네. 충분히 상대가 기분 나쁘고 그쵸. 그럴 수 기분 있는 나쁘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창석이한테는 오빠라 그러나? 애칭이죠. 커플 몰아가기 아직 진행 중이에요. 좋아하시더라고 댓글에서. 누가 관상학자인가? 나 그 댓글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관상학적으로 맞대. 제가 작가한테 그 니 옷 입고 왔나보다 한 그 컨텐츠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 댓글에 좋아요가 제일 많이 올라왔는 게 관상학자인가 뭐 사주 보시는 분이 언젠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 열어두라고. 마스크 쓰고 있는데 무슨 관상을? 아 그럼 물어봅시다. 대놓고 물어봅시다. 네. 작가 골반 나쁘지 않아요? 골반이요? 아니 이미 얼굴 보면 다 안다니까. 얼굴 보면 괜찮아요. 괜찮은 골상이. 골상이야? 괜찮아요. 골상. 괜찮은 골상. 불쌍은 뭐야? 골상은 이제 장고 분노의 추격제 나옵니다. 골상. 아니 쟤는 관상이 아니라 골상을 보거든. 아, 신조어 상태. 만들어내지 마. 골반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단순 넓은 게 아니라 허리부터 골반까지 이어지는 요렇게 라인이 되는 거. 호리병 맞나? 콜라병 같은 느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작가님은 괜찮습니다. 네. 오, 네. 좋아한대. 뭐가 좋아한다. 좋아한다. 근데 작가는 소년미 있는 남자한테 별로 매력이 없다고 했잖아. 전 중년미로 가야 되는데 20년 보고 만나면 되지 뭐. 길게 봐, 길게 봐. 우리 인생에서 한 번만 언젠간 가능하면 돼. 언젠간 중년이 되겠지 뭐. 아니면 지금 매직으로 여기 좀 그려 장원이 형처럼 코스 형처럼. 세상 수염이 없어 보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스타일이구나. 네. 저는 뭐 이 정도까지 헤어질 거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나도. 들고요. 실수할 수 있다 충분히. 근데- 카톡도 뭐 정신 그냥 약간 무의식 중에 쓸 때가 있는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그냥 뭐 바쁠 때라든가 급하게 답장 보낼 때는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배려이거든요. 맞아. 근데 이거마저도 안 해주면서 관계 유지를 하고 난 널 좋아해 사랑해 이거는 좀 매너가 많이 없는 거다. 그래서 헤어지지 않더라도 소위 말해 이제 김묘성식 표현으로 드자비 한번 해야 되고 좀 세게 들어가야 되고 뭐라고는 해야 돼. 그다음에 카톡만 실수를 하거나 말만 실수를 하면 진짜 실수일 텐데 둘 다 계속 중복해서 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난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거야. 네. 맞아. 동시에. 이게 그래도 전 여친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도 좀 덜 충격적인데 만약에 전 여친과 지금 여친이 약간 아는 사이야. 아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사이에서 그러면 이름이 안 잘못 되죠. 나가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파국이야. 안 돼, 안 돼. 이건 파국이야.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근데 이런 실수를 진짜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미스의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내 이름은 수지가 아닌데라는 그 가사가 있어요. 어. 근데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남자친구가 나는 내 이름이 수지가 아닌데 나한테 수지라고 부른 거야. 전 여친 이름을. 근데 이런 게 사실 커뮤니티에 이런 내용의 사연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말 조심해야 될 이게- 부분입니다. 말도 이렇게 실수를 하긴 하지만 가끔 행동도 실수할 수 있잖아. 어떡해요? 남자친구한테 하지 않던 행동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던가. 나 그런 경우 있어. 뭐? 처음 여자친구를 사귄 게 이제
그러니까 본 연애, 성인의 연애를 한 게 이제 20살 때였는데. 본 연애. 근데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모르겠어. 나는 좀 풋풋한 연애를 했고 뭐 신체적인 어떤 스킨십도 없었고. 근데 20살 때 만난 친구한테 이제 스킨십의 첫 어떤 그런 느낌들을 아는 거지. 그래서 손잡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허리를 감고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쇼핑을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거 있었는데 동네 어머니랑 밥 먹으러 가다가 아 진짜 그런 경우 없나? 이렇게 나오는 손이 이렇게 들어간 거야. 내가 깜짝 놀라서 뺐지. 아 근데 진짜 그런 경우 있지 않나? 있어. 이렇게 쓱 하고 나도 모르게 들어갔다. 이거 안 돼. 얘 미친놈아. 이런 있어. 경험이 있거든. 대박. 그게 이제 몸이 기억하는 습관과 버릇인 거지. 너무 세다. 진짜 엄마 너무 셌다 진짜. 나는 그냥 아빠한테 오빠라고 부르고 오빠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이게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많아요. 그게 많아가지고 좀 근데 막 아빠를 이렇게 허리를 감지 않아. 나도 허리는 진짜 세다. 이건 말이긴 한데 가끔 우리 아버지한테 형님 이럴 때 전화로 받으면 형님 이렇게 나도 모르게 언제 형님. 자위했냐고 서로 물어볼 정도면 형 동생 해도 돼. 난 물어본 적 없어. 그냥 자기가 얘기하는 거지. 아 듣기 싫어 죽겠어 아주. 자위가 아니라 발기지 발기. 발기요. 네. 참 자랑해 자꾸. 아유 자랑할 만하시지. 그럼. 아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술깨 먹고 그랬다니까. 술게임 사장님은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뭐 단기 환기랑 잘 맞으시나 보지. 아들 도와주셨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뭐 예를 들면 제가 겪은 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술이 만취해서 원래 되게 보수적인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스킨십 할 때도 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받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있었는데 술 먹으니까 막 되게 적극적으로 막 어디서 배웠는지 알 수 없는 기술들을 현란하게 막 써. 그 다음 날은 또 옛날에 내가 알던 여자친구로 돌아와. 좋지 않나요? 이러면 좋지 않아요? 좋은데 난 싫어. 왜 싫어? 좋은데 아 이게 약간 뭐지 싶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술 먹고 그러는 걸 수 있잖아. 그거는. 아니, 술 먹고 그래도 이게 뭔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거야. 그분에게는 엄청난 용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걸 용기로 현란한 스킬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어떤 만족감을 줬다? 이건 용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술 먹고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 술 경험. 먹고 용기를 내서 대중 앞에서 춤추는 것과 갑자기 스맨파처럼 저스트저크 쫙쫙쫙 아니면은 존나 하기 전에 멘트가 나왔어. 초고수. 나한테는 한 번도 먼저 적극적인 뭐 그런 아니었던 사랑의 사람이. 행위 외에는 뭐 특별한 애무를 해준다거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오빠 좋아하는 거 해줄까? 내가 좋아하는 걸 얘가 모르는데. 되게 불쾌한데? 이러면 좀 불쾌할 것 같지 않아? 근데 불쾌했는데 욕은 기술이 하겠지. 진짜 기술이 진짜 만족하면 별이 5개. 그러면 전에 그분과 내가 성감대가 맞는구나. 남자들 다 비슷하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막 창피해서 안 하다가 나중에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처음 할 때 그냥 원래 기량을 다 발휘해 주는 게 훨씬 더 맞아요. 난 것 같아요. 어쨌든 보여는 달라. 당연히 그래야죠. 갑툭 튀로 뛰어나오면 뛰쳐나오면 갑자기 그런 기술들이 좀 당황스럽고 당황스럽지. 그래서 그 당황스러움이 남자의 위축으로 또 작용할 그래요? 수 있거든. 정말 여자 입장에서는 해줘도 지랄이다라고 하겠네. 아니 그러니까 해주되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그렇지. 기량을 숨기지 마라. 억지로 숨길 필요 첫판에 다 없다. 보여줘라. 여기 그런 몰카 있잖아. 뭐 동네 길거리 농구나 아니면은 그냥 길거리 풋살 같은 거 아마추어 풋살 같은 거에 막 프로 선수들이 분장하고 할아버지 와가지고 분장하고 분장하고 아. 갑자기 당황스럽잖아. 그런 것처럼 갑작스럽게 막 엄청나게 현란한 스킬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 좀 당황스럽지. 이 예측이 돼요. 처음에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의 기술을 숨기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 해보면 알아요. 근데 이게 이 갭이 너무 크면 이제 이렇다는 거지. 처음 해보면 이제 알아. 왜냐면 이제 어쨌든 뭐 자세를 바꾼다든지 이럴 때 능숙함이 느껴지거든. 그러면 이제 발전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잠재력이 느껴져. 근데 전혀 모를 때 전혀 아무것도 모르다가 두세 번 질 때 폭발적인 잠재력을 보여주면은 약간 갭이 크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콘돔 같은 경우 어떻게 씌우는지 몰라서 막 당황해하는 모습을 한번 첫 잠자리에서 보여줬어. 근데 그 다음에 술 먹고 자는데 갑자기 입으로 씌워주고 막 이래. 그치. 갑자기 난 몰랐는데 씌워져 있고 막 이래. 이러면 짧은 시간에 이렇게 확 늘 수는 없잖아 사실. 맞아요. 나는 이게 처음에 기량을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마인드셋이 달라지거든. 만약에 좀 경험이 없어 보이면 왜냐면 거기에 맞춰서 나도 간단 말이야. 내가 좀 알려줘야 되겠다 내지는 얘가 좀 이런 스타일이니까 나도 조금은 죽여서 가야지라는 생각이 있고 만약에 좀 기량이 출중하면 그럼 나도 그냥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겠는데 마인드셋이 그냥 천천히 가야지 알려줘야지라는 마음이었는데 알고 보니 고수였으면 거기서 오는 약간 이질감이 있다라는 거지. 배우분들도 연기를 하다 보면 몰입해서 하다 보니까 습관이 나올 때가 있잖아. 그 공효진 씨 나왔던 어떤 영화에서도 침대에 남자친구랑 누워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인데 남자친구 역할 맡으신 분이 이제 트렁크 팬티 같은 것만 입고 있었어. 근데 공효진 씨가 손을 이렇게 더듬다가 속옷으로 들어가려다가 놀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가거든. 유명한 짤이죠. 유명한 짤이에요. 습관의 유명하네. 중요성이라는 유명한 짤입니다 이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이돌 배우 뭐 네. 이런 사람들이 팬으로 이러고 있다가 담배를 맞아. 펜을 들고 있다가 담배 피는 것처럼 가다가 자기도 놀라서 내려놓는 이런 경우의 짤도 있어요. 근데 초반에 그냥 하고 싶을 대로 다 하는 게 이거 전 20대 30대 약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20대 여성분들은 약간 감추려고 하고 30대는 그냥 뭐 네. 초반부터 즐겨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런 거 흉내지 않으니까. 그럼요. 처음부터 서로 너무 좋다고 하는 감추지 건데. 말아야 그럼요. 남자친구도 거기에 맞춰서 세팅해 나간다. 어쨌든 요 사연은 왜 저는 얘기한 거죠 우리?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된 거냐? 얘기했지? 습관적으로 나오는 실수 이야기. 아. 지금 요 얘기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색드립을 한 거지. 바람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드자비를 세게 하지 말아라고 좀 진지하게 경고를 주고 그쵸,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뭐 헤어짐의 원인이 될 만큼 뭐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 아직까지는. 맞아요. 그건 아닌 것 제 같아요. 생각도 그렇습니다. 기분이 나쁜 일인 건 확실하다. 확실하다. 맞습니다. 나쁘다. 기분 나쁜 본인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넵. 자, 두 번째 잡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백제형 홍삼의 11월 행사 안내드립니다. 11월 2일부터 소백제형 홍삼액 홍삼 아르기닌 키즈통통 홍삼 젤리 3가지 상품을 기존 3+1 가격에 추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해두시면 마음이 든든한 소백제형 홍삼,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로 으뜸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소백제형 홍삼 검색 부탁드릴게요. 저는 뭐 매일 챙겨 먹다 보니까 이제는 의존도가 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네. 정도로 안 먹으면 불안해. 몸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내가 홍삼 안 먹어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루틴하게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기초 체력이라고 하죠. 네. 면역력 이런 것들이 튼튼해야 잔병 치레 안 하고 네. 잔병 치레 안 해야 내가 하는 일에 네. 집중해서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홍삼 잘 챙겨 드시면서 이 긴 겨울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겨울철 건강 관리 소백지향 홍삼으로 하시길 바랄게요. 자, 소백지향 홍삼이었습니다. 소선당 한우의 새로운 인기 품목인 한우 곱창 출시 기념으로 제공되는 감식초 증정 행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2+ 한우 곱창 한돈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곳 포털 사이트에서 소선당 한우 검색 부탁드립니다. 녹화일 기준으로 바로 어제 먹고 왔습니다. 어. 너무 맛있어요. 어느 진짜. 부위 먹었어요? 살치살 먹고 갈비살 먹고 네. 등심도 먹었던 건데 세트랑 한돈 삼겹살도 시켜서 먹었는데 삼겹살도 맛있었어요. 저희 그 팟캐스트 청정구역 멤버들끼리 그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집에서 네. 그렇군요. 두 번째 모임을 남자 5명이니까 잘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구워 먹고 끝나고 황희두 프로게이머와 함께 스타크래프트 하고 꼭 주문해서 가족들과 또는 지인들과 함께 구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잡설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잡설입니다. 네. 우리 돈 우리 산인데 네 돈 네 산인 척 하지 마. 저와 남친은 둘 다 아직 대학생이고 데이트 통장을 쓰는데 서로 큰 불만이 없는 터라 1년째 데이트 통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장으로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남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근데 남친은 항상 계산할 때 저희 데이트 통장을 사용하면서 마치 본인이 사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증이 나는군요. 영화관에서 팝콘을 살 때도 제가 먼저 말하기 전에 카드를 꺼내서 계산해요. 밥 먹을 때도 전 다 먹지도 않았는데 카드를 들고 가 계산을 하고 옵니다. 제가 과민 반응할 수 있는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남친이 사는 줄 알아요. 저번에 학교에 가기 전에 커피를 사가려는데 남친이 본인이 사는 것처럼 카드를 꺼내 계산하는 겁니다. 이걸 본 남친 친구들이 툭툭 치면서 너도 좀 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데이트 통장인데 무슨 소리냐고 맞받아쳤어요. 그때 아무 말 없던 남친이 둘이 있을 때 친구들이 농담으로 한 건데 그걸 왜 기분 나쁘게 받고 정색해 성격 좀 고쳐라고 하더라고요. 성격 좀 고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별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곱씹을수록 기분이 나쁩니다. 남친한테 제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요? 마인드가 잘못됐다. 일단 앞에까지는 좀 이해가 됐거든요. 앞에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네. 마지막에 이 멘트가 좀 성격 좀 고쳐 이게 좀 크다. 진짜 싸가지 없게 한다. 성격 좀 고치라니. 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만 봤을 때 나는
좀 별론데 어. 남자 자체가. 너무 별로예요. 고압적인 스타일이 좀 지가 보이긴 뭐라고 하네. 성격 좀 고치래. 그러니까 딴 여자 만나 이씨. 자, 아니 그 전에 뭐 카드로 생성되는 건 뭐 그럴 수 있다. 아, 쳐. 그럴 수 있죠. 그 약간 생색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있을 수도 건데. 있는데 이 멘트가 쉐시네. 나는 앞에 이 데이트 통장 얘기는 다 사라졌고 나도. 이 멘트 하나 맞아요. 때문에 만나지 맞아. 않았으면 좋겠는데 성격 고치라는 얘기는 진짜 쉽지 않은 얘기거든. 너나 고쳐. 아니 뭐 얘랑 만나가지고 얘가 내 인생을 전부 다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격을 함부로 고치자 마라 이건 맞아. 아닌 거 같거든. 성격은 맞는 사람끼리 만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남자친구가 아까 친구들이 그런 얘기해서 기분 나빴지라고 해야 될 상황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네. 친구들한테 오히려 뭐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데이트 맞아요. 통장이야라고 네. 먼저 남자가 얘기를 해줘야 내가 볼 땐 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이 성격 좀 고쳐 이 얘기랑 이제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네. 이제 가족 욕하는 거 아. 이런 거는 절대 연인과 부부 되죠. 사이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 가족력 어. 어떻게 할까? 아니, 연인 그러니까 사이에 가족욕을 해본 적 있어요? 있겠어요? 없지. 급쓰레기지. 없지. 있는데. 나는 뉘앙스가 있는데. 내가 내 가족 욕을 먼저 하니까 상대방이 틈이 없지. 항상 난 그런 식으로 미리 방지를 해왔지. 그렇지. 가족욕까지 가면 만날 이유가 아니, 없지. 보통 이제 그럼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지. 아유, 야 진짜 네가 왜 이러나 그런 거 보니까 네 집안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얘기 나온다니까.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경험. 이렇게 막 되게 예의 있게 먹였던 저를 어떻게? 네가 이렇게 뭐 개인주의적인 건 네가 외동딸이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교류가 많이 없었으니까 내가 이해하려고 막 이런 식으로. 뭔 개소리야? 치아 한 2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헤어졌어요. 진짜 이해하는 건 그냥 다무는 거지. 그냥 마음속으로 이해하는 그쵸, 거지. 그쵸.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건 이해가 아니지. 그것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보고 이해하라고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연병하네. 마마보이기까지 있어. 최악인데 그 안에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네,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같이 이제 가족이랑 좀 사이가 안 좋은 경우에도 내가 뭐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네.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 것도 기분 나쁠 그렇죠. 수 있거든. 네. 그럼 맞장구를 쳐주면 안 돼? 형이 가족욕을 했을 때? 누구 엄마 얘기 아빠 얘기야. 엄만 되고 아빠는 안 돼? 알려줘요? 또 달라 좀. 일단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트 통장 뭐 카드를 남자친구가 전담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자기가 나가서 쓰는 게 이상하진 않잖아 사실. 네, 아니, 네, 하면서 네. 이거 쓸 때마다 이거 데이트 통장이야. 그래서 같이 쓰는 거 이렇게 말하기도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고. 충분히 앞에 상황이 이해가 되는데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별로다. 저도 말하는 방식. 그러게. 저도 옛날에 막 연애 막 하고 소개팅 받고 이럴 때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예쁘게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되게 분위기 좋았는데 영화관에서 내가 팝콘을 흘렸어. 그때 아유 이게 뭐야 이렇게 나한테 오히려 뭐라고 했던 네. 그때 정이 딱 떨어지더라고. 오히려 그때 괜찮아라든가 아이고 내가 먹을 양이 줄었네라든가 그냥 뭐 장난으로 치던가. 근데 또 유나 떨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러면 이것도 안 되잖아. 혼나야지 헤어져야지 바로. 존나 까탈스럽네. 팔등급이 존나 까탈스럽네. 우리 등급이 더 까탈스러운 거야. 이근 씨한테 맞추려면 상처가 많은 영혼들이야. 여자분도 되게 센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고실했네 이렇게. 센스 있네 사귀자. 근데 이근이가 좀 섬세한 편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티스트죠. 예. 상대방도 그 섬세함을 좀 따라오지 못하면 이게 멀리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이 그렇죠, 관계의 그렇죠. 미래성을 멀리 볼 수 없는 거지. 저도 약간 그걸 그런 몸으로 편이에요. 체득하고 있는 것 같아. 이근이가. 맞아요. 예.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싫더라고요. 약간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팝콘 얘기를 해서 생각나는데 제가 어떤 좀 재미없는 영화를 보니까 팝콘이 미친 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진이야 팝콘 좀 줄여야겠다. 내장 지방 걱정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아까 며칠 전에. 드립으로 한 거 아니야? 아니요 진심이에요. 아니면 진심으로? 졸라 먹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근데 NBA 1년에 그 햄버거 아저씨들 있거든요. 이만큼 치킨 하프팩 들어와서 혼자 다 드시는. 응 뭐라고 하고 고개 드는데 팝콘이 막 여기 붙어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앞니 두 번째 앞니에 팝콘 껍질 붙어있고 이렇게. 팝콘에 코박죽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아니 아저씨가 그냥 얘기하는데 계속 껍질 빼고 있고 뭐라고?
보통 연인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 겁나 먹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양손으로 쥐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이 있기 며칠 전에 막 오빠 이마디를 했는데 이렇게 내장 지방이 많이 나왔다고 좀 지적을 당했다 이러더니 그리고 나서 하긴 했는데 굳이 그거를 이미 다 먹고 났는데 내장 지방 걱정했잖아. 앞으로는 팝콘을 좀 줄여야겠다. 이러는데 자근자근 갑자기 먹인다라고 생각했구나. 갑자기 이런 게 더 짜증 나는 거예요. 뭔가 잔소리. 나는 할 법해.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약간 장난 비슷하게. 둘이 안 맞아. 야 친이야, 너 인바디 잰 거 어떻게 나왔지? 야 일반 팝콘도 아니고 카라멜 팝콘이네. 네. 양손에 쥐고 먹네. 야 인바디 재면은 거기 따로 항목이 생기는 거 아니야? 고도 팝콘이라고? 괜히 말했어. 이런 거 재밌는데? 아 이런 거는? 요렇게 놀리는 괜찮아. 거 싫어요? 진짜. 아니 너무 좋잖아. 그게 내가 아유 이 장난도 못 받아 지금.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놀린 거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내장 첫 마디가 지방 너무 얄밉게 들어갔어. 근데 내장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한테는 좀 그게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콕 집어서 내장 지방 걱정하던 사람 치고는 팝콘 정말 맛있게 먹더라. 뭐 이렇게 근데 이런 거에 꽂히면 계속 농담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렇죠. 차에 타고 가는데 뭐야 진짜 향수 바꿨어? 팝콘 향인가? 계속 장난치거든. 맞아. 그게 약간 선이 있거든요.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은 선이 있는데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통은 그 선을 넘어가야 쾌감이 느껴지거든요. 상대가 그냥 받아주면 재미가 없고 상대가 빡칠랑 말랑 왔다 갔다 할 때까지 해야 재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열받았어. 말했잖아 댓글도 팩트 폭행을 했을 때 화가 난다고. 내가 좀 20살 때 그랬거든. 꽂히면 계속 장난. 이게 예를 들면 뭐 밥집 가서도 그래. 그래서 뭐 찌개를 시켰어. 그러면 아주머니 여기 혹시 공기 팝콘 있어요? 막 이런. 잘한다.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 그게 재밌는 남친이라고 생각했어 나는. 그게 여자친구가 좋아할 거라고 착각한 거야. 이게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처음에 한두 번 재밌었는데 나중에는 팝콘 예를 들어서 그때는 다른 거였는데 팝콘 얘기만 해도 내 뇌를 씹어먹는 것 같다고 막. 그래서 그다음부터 고쳤지. 아니 이 장난이 저도 장난을 좋아하지만 이런 선이 있어요. 장난의 선이. 근데 이거를 네네. 맞춰가잖아 초반에는. 근데 네가 일단 팝콘을 선 넘어서 처먹었어. 야 근데 진짜 많이 먹었을 거야. 그러니까 한두 번 먹었을 때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 한 통 먹었을 때 아니, 이야기했을 때. 안 자려고 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차라리 자라 그렇게. 그렇게 차라리 쳐 잤어야 되는데 내가 팝콘을 왜 쳐 먹었어? 그 영화가 너무 궁금하다. 얼마나 재미없는 무슨 영화야? 영화였으면. 근데 얘 말이니까 모르는 거야. 남자 말 들어보면 다를 수도 있어. 졸면서 처먹을 수도 있단 말이야. 눈이 감기면서 이렇게. 그 꼬라지가 더 보기 싫을 수도 있거든. 문선언이 따라했을 때랑 비슷한 주둥이다. 그래. 또 되게 진지한 영화일 수도 있으면 조용한데 혼자서 따그락 따그락 이랬을 남자친구한테는 수도 있고. 그 영화가 되게 감명 깊게 다가왔을 수 있거든. 스고이 하러 같이. 집중해서. 잘한다. 야, 갑자기 방향이 바뀌었어요. 근데 넷플릭스에 멋진 하루가 올라왔어. 내가 봤을 때 이거 내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대단하네요. 네. 그 정도. 어쨌든 자 재밌네요. 장난도 선이 있다. 이거 말도 좀 조심해야 돼. 연인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아 맞아요. 친한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거든. 네. 그런데 이거는 좀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말 예쁘게 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카드 갖고 남자친구한테 불만을 토로하는 거는 역공당할 수 있어요. 네. 역공의 소지가 많아. 그치. 네. 근데 요 말투 갖고는 내가 봐서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다. 아 말투 이러면 안 돼. 네. 지가 뭐라고 성격을 고치래.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갈게요. 잡살입니다. 지난주에 친구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퇴근하고 약속이 없으면 같이 저녁이나 먹자는 연락이 있어요. 친구 남친이랑은 밥 먹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밥 먹고 빵집 지나는 길에 친구 남친의 케이크 하나를 사줘서 그것만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친구로부터 분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 자신의 남친과 만났으며 본인의 남친을 좋아하느냐라면서 막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진짜 아니야 저녁만 먹고 헤어졌어 라고 해명했어요. 그런데 분노가 풀리지 않는 친구는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전 곧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화가 안 풀렸는지 남친과 자신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공식으로 사과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제가 사과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친구와 친구 남친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할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 그리고 이게 사과를 할 문제인가요?
사과를 할 문제는 맞고 개인적으로 사과 받았으면 된 거고 뭐 정식으로 남친 있는 데서 사과해라 이런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원래 친한 사이였나? 왜 갑자기 자기 여자친구 친구한테 밥을 먹자고 그러지? 그러니까 셋 다 니들은 다 그냥 찢어져라. 안 되겠어. 아, 이거는 사과랑 문제도 아니고 아 거열형의 이거는 차입니까? 모두가 다 잘못한 거기 때문에 어. 니들은 앞으로 이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 지난번에 잡스 출연했고 네. 또 엠크나이트 출연해서 네. 출연료로 샴푸 3통 받아간 네. 동아. 출연료 보내줬어 그 자리에서. 아 그래? 아 이거 짚어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금시초문인 척하더라. 내가 받아도 되냐면서 지가 이끈이한테 쪼아놓고서 존나 가증스럽더라고. 그것도 그 얘기를 제가 받아도 되나요를 그 돈 받기 완료를 하고 얘기했어. 카카오톡 송금하게 하셨군요. 야. 보통 받기 전에 하는데 그런 얘기. 여러 가지 괘씸하잖아. 보통 이게 뭐야? 이끈이한테 이거를 불만을 토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도 가증스럽고 돈 받기 완료하고 이 얘기하는 것도 가증스럽고. 아 웃겨.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 시절에 사귀었던 여자 친구가 있는데 걔랑도 그냥 적당히 친했어요. 근데 동아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친구죠. 여자 친구니까. 그래서 동아가 약속 때문에 어디 갔나 그래서 둘이서 삼겹살을 먹었어요. 나랑 동아 여친이랑. 근데 난 아무런 감정도 없고 진짜 친구의 여자친구로서 그냥 삼겹살 메이트가 필요해서 삼겹살을 먹었을 뿐인데 나중에 동아가 한참 지나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사실 불쾌했다. 내 여자친구인데 왜 같이 단둘이 밥을 먹냐.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당시에는 난 아무 감정 없이 그냥 먹은 건데 왜 불쾌하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건 내가 좀 예의가 아니었던 것 같다. 단순히 삼겹살 메이트였다 하더라도 그래도 단둘이서 먹는 건 좀 오바였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원래 3명 약속이었다가 그분이 못 오게 되면서 2명이서 드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원래 알던 사이라 그랬죠? 원래 그 알던 여자? 사이죠. 네. 근데 이게 그나마 정상 참작 사유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명이서 먹기로 했는데 1명이 부득이하게 못 왔다. 그럼 2명은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그냥 찢어지는 것도 이상하니 밥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어요. 정상 참작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따로 연락을 한 거잖아요.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없고 이 여자도 오바인 게 남친과 자신이 같이 있는 자리를 사과를 요청할 거면 남친도 그 자리에서 사과해야지. 맞아. 남친이 연락한 거잖아. 이거는 한 놈만 놈 다 패야 돼. 뭘로 팰까? 조금 패야 돼. 이거 남친도 잘못했고 그 여자분도 잘못해서 동시에 조지든가. 왜 이 여자만 조져? 왜 친구? 아유 진짜 안 이게 돼. 이상해. 그러니까 다 그 종아리뼈를 똑 부러뜨려야 되는데 서로 분지르게 해야 돼. 서로의 발을 여자친구가 남친 부러뜨리고 남친이 여자친구 친구 부러뜨리고 여자친구 그 친구가 여자친구 부러뜨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분지르고 부러지는 걸로. 공존이 불가능한 관계다. 이 네. 세 명은. 좀 그렇긴 해요. 네. 일단 요 만나는 자리도 이상하고 네. 뭐 그 앞에 뭐 어떤 관계성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면 형이 만약에 여자를 사겨. 근데 형이랑 너무 친한 창석이가 단둘이 형 여자친구랑 밥을 먹어. 그거 괜찮지 않아? 아 창석이가? 어. 창석이가 먹어. 내 여자친구랑 밥을. 밥만 먹을 것 같지 않아? 근데 창석이 괜찮아. 그래. 나랑 나랑 여자 보는 게 달라 완전. 저도 이 얘기 하려고 했어요. 나도 내 여자친구가 장원이 형이랑 만나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 장원이 형이랑 비슷한 친구를 전 사귀거든요. 절대 취향이 겹치지 않아.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사전에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알게 됐어. 그거는 밥 기분 먹는 나쁘지. 거. 그건 기분 기분 안 나쁘지. 되지. 왜 얘기 안 했을까 싶은 거지. 그거는 기분 나쁘지. 근데 진짜 얘기하고 그냥. 미리. 근데 더군다나 내 여친이 오창성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 그건 안 그건 되지. 안 되지. 지금 약간 이 상황이에요? 에이, 이 사연은 안 된다고. 그 남친이 이 사연은 안 돼. 이 사연은 안 남친이 돼. 먼저 내 남자친구가 내 친구한테 연락한 거고, 그러니까 그게 여자 어떤 뚜렷한 목적성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없어.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약속 밥만 없으면 먹고. 같이 저녁이나 먹자잖아. 이씨. 안 돼. 이게 이건 안 돼. 남자도 안 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빵집 지나는 길에 케이크를 하나 사줘서 왜 사주냐? 이건 선물 오바다. 이건 선물이잖아요. 이거 오바야. 같이 먹은 게 아니고 이건 선물이야. 이걸 이 왜 여자분이 어. 이게 남자친구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금 나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 어디 구질구질하게 친구한테 지금 이 지랄이야. 나 이상한 새끼 만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깝죽대고 앉았어. 이 남친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헤어지기는 싫은데 이 여자가 꼬리 쳤다라고 이제 네, 맞아. 몰아주고 싶은 거지. 자리하는 마음을. 거야. 맞아요. 김효성은 뭐 만약에 남자친구가 작가랑 밥을 먹는데 안 돼? 남자친구가 작가한테 왜 될 것 같지? 작가 경기 안 하네. 아니. 김효성이 작가 경기 안 해. 그러니까 얘 정도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6등급이라 6등급이라 그래. 야 8등급 앞에서 그런 얘기하지 마. 이끌아 내 여자친구를 다 만나도 돼. 나 팬티만 입고 만나도 밥 먹게 해줄까? 한 입을 해서 먹어도 돼 밥. 아니 이게 서로 모르겠다. 안 돼. 아니 안 돼. 아니 다안 이런 돼. 경계심이 없는 사람들 자체가 싫어요. 그치. 그러니까 이런 연락을 왔을 때 왜 내 친구 남자친구가 나한테 연락을 하지? 네. 이거에 좀 의구심을 갖고 친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치. 저라면 당연히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친구를 조지지 않고 내 남자친구를 조져야지. 그러면 남자친구가 친구들 허락을 있어야지. 받는 건 나 진이가 같이 밥을 먹자는데 먹을까?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 그러면은 그것도 그 이상한 거지 그것도. 그치. 아 나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은데 아니 근데 이런 거지.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뭐랄까 내 남자친구가 연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좀 다른 거지. 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떠냐고 물어본 거지. 안 돼. 그냥 안 돼? 허락받을 일을 하지 마. 네. 아니 전에도 우리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다 결론 내린 게 뭐 어릴 때 잠깐 친구들끼리 내 연인과 친한 모습 괜히 좀 그게 무슨 드라마 같고 되게 그 사이 좋아 보이고 되게 그 로망이 좀 있거든. 판타지가 좀 있어. 두루두루 이렇게 친한 거. 근데 저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해봤지만 좋을 게 하나 없어. 그럼요. 결국은 안 좋게 돼. 맞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 맞아. 진짜 철칙이지 않습니까? 네. 이성 관계는 이성하고만 네. 절대 엮이게 두지 않습니다. 커플 모임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커플 모임은 안 돼. 그건 정말 그거 진짜 불편하고 너무 불편해 진짜. 어.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난 정말 내 앞에서 싸우는 커플들의 모습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묘한 경쟁 심리도 있지 않아? 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를 들어 커플이 같이 밥을 먹어. 그러면 남자가 쌈을 싸줘 내 여자친구한테 주면 괜히 나도 앞에서 뭔가를 해서 줘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압박감이 어쩔 수 없이 하잖아. 그래서 먹여주고 있는 내 자신이 갑자기 그치? 엄청 초라하게 느껴지고. 아, 또 그래요? 그런 관리야. 그런 애들 있어요. 내가 쟤네 분명 많이 싸운다는 거 되게 많이 들었는데 꼭 커플 모임 하면 옆에서 일부러 자기 남자친구한테 더 꽁냥꽁냥하면서 스킨십 있어. 더 많이 하는 기집애들이 있어요. 내가 많이 들었거든. 둘이 맨날 싸운다고. 나는 그런 애들이 있어. 친구가 내 남자친구 만났는데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왔어? 막 이렇게. 그게 멘트야? 그러면 아유. 닥쳐 그냥.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으로 물론- 나올까? 막 이랬죠. 물론 이제 그런 거 없이 진짜 편하게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보면. 네. 쉽지 않아요. 맞아. 이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부부 모임 같은 것들도 보면 나중에 결국 보면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비교하고 저 집은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 집은 맞아. 이렇게 아이고. 안 좋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더라고. 맞아요. 네. 이성은 이성끼리만.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1부 자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안녕. 네요 뭐. 존니의 기믹 잘한다.